50대 카톡 푸사에 이 배경 쓰면 진짜 나이 들어 보여요. 여러분 혹시 카톡 푸사 한번 바꿨다가 주변에서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헤어스타일이나 피부 관리 못지않게 디지털 감각, 즉 우리가 어떤 사진을 어떤 배경을 쓰느냐가 곧 이미지와 나이를 결정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뷰티를 생각할 때 스킨케어나 화장, 헤어스타일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디지털 세상, 특히 SNS와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바로 또 하나의 얼굴이 되었어요. 실제로 친구나 동료 혹은 오랜만에 연락한 지인들이 나를 제일 먼저 마주하는 건 피부가 아니라 바로 그 카톡 푸사입니다. 50대가 되면 삶의 무게와 경력이 묻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카톡 푸사 속 배경 하나로 그 무게가 품격으로 비칠 수도 있고 반대로 세월의 흔적으로만 읽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흐린 날 찍은 산책로 사진, 오래된 카페 구석에서 찍은 노란빛 사진, 혹은 지나치게 복잡한 패턴이 들어간 배경,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더 사람을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디지털 이미지의 특징은 즉각적인 인상입니다. 뷰티 잡지 속 인물은 조명과 메이크업으로 보정되지만 푸사는 내가 직접 선택한 이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무심코 올린 사진이 곧 무심한 사람으로 읽히고 낡은 배경은 낡은 감각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1020대는 아무렇지 않게 감각적인 배경을 고릅니다. 화이트 톤의 벽, 미니멀한 풍경, 혹은 따뜻한 빛이 감도는 카페 한 켠. 이들은 배경을 통해 자신이 가진 분위기를 즉각적으로 드러내고 상대방에게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면 50대가 자주 선택하는 배경은 종종 추억 중심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찍은 옛 가족 사진, 오래된 여행지 풍경, 또는 업무용으로 무심하게 찍은 증명사진 같은 것들.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런 선택이 곧바로 센스가 부족하다, 트렌드에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런 평가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보는 사람에게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한다는 점이에요. 실제보다 5살, 10살 더 들어 보이게 만드는 건 피부 주름보다도 푸사 속 배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뷰티라는 건 더 이상 단순히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의 영역이 아니에요. 뷰티는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와 연결되고 디지털 시대에는 그 표현의 창구가 SNS, 특히 카톡 프로필 사진이 되는 거죠. 즉, 스킨케어와 같은 뷰티 관리가 물리적 나이를 관리한다면 프로필 사진 선택 같은 디지털 감각은 보이는 나이를 관리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순간 진짜 이미지 관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피부가 좋아 보여도 푸사 배경이 오래된 가구와 책, 덤이라면 어른스럽다를 넘어 나이 들어 보인다로 읽힐 수 있어요. 반대로 피부에 조금 주름이 있어도 세련된 감각의 푸사를 선택하면 멋진 중년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죠. 40대까진 대체로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자기 관리에도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감각과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앱이나 필터를 잘 쓰지 못하거나 단순한 사진만 올리는 경우가 많아져요. 문제는 이때입니다. 디지털에서 멀어질수록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즉, 50대에게 있어 카톡 푸사 배경 선택은 단순한 사진 취향이 아니라 곧 젊음과 나이 듦을 가르는 기준선이 됩니다. 여기서 작은 차이가 큰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50대라도 어떤 사람은 와, 여전히 감각 있다라는 말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여?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50대 카톡 푸사에 이 배경 쓰면 진짜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사진 잘 고르는 팁을 넘어서 왜 어떤 배경이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지, 반대로 어떤 배경이 젊어 보이게 하는지, 그리고 뷰티와 디지털 감각을 어떻게 연결하면 더 빛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부 관리, 헤어 관리 못지않게 푸사 관리도 이제 뷰티 루틴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서론에서는 그 필요성을 짚어봤다면 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이 문제이고 어떤 배경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0대가 카톡 푸사에 쓰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이는 배경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배경이 왜 문제인지, 또 어떻게 바꿔야 젊어 보일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게요. 많은 50대 분들이 여행 중 찍은 풍경 사진을 푸사로 걸어둡니다. 산맥, 바다, 강, 공원 같은 풍경은 평화롭고 감성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진이 흐릿하거나 구도가 어색하거나 색감이 칙칙한 경우입니다.
흐릿한 풍경은 옛날 필름 사진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젊은 세대는 빈티지 감성으로 소비할 수도 있지만 50대가 올리면 종종 디지털 감각이 떨어진다는 신호로 해석되죠. 대체법. 풍경을 꼭 쓰고 싶다면 밝고 선명한 톤의 사진을 선택하세요. 푸른 하늘, 초록빛이 살아있는 공원, 해질녘, 오렌지빛 하늘처럼 컬러 대비가 확실한 사진이 좋습니다. 특히 여백이 있는 사진을 고르면 얼굴이 작아 보이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모임 후 단체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카톡 프사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여러 명이 들어간 사진은 얼굴이 구분조차 잘 안 돼요. 결과적으로 굳이 저걸 왜 프사에 걸었지? 라는 인상을 주고 낡은 앨범 속 한 장면처럼 보여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대체법. 단체 사진을 꼭 쓰고 싶다면 사람 수가 적고 구도가 깔끔한 사진을 고르세요. 또는 단체 샷 중에서도 자신이 돋보이는 컷을 확대해서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함께 있음을 보여주되 센스 있게 잘랐었네라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세련돼 보입니다. 어두운 조명, 노란 형광등 아래에서 찍은 사진은 피부톤을 칙칙하게 만들고 배경의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워져 실제보다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특히 오래된 카페, 가정집 거실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은 정겨움보다는 구식으로 읽히기 쉬워요. 대체법. 실내라면 자연광이 드는 창가, 화이트 톤의 배경, 따뜻하면서도 은은한 조명을 활용해보세요. 사진에 빛이 고르게 들어가면 피부가 훨씬 화사해 보이고 배경까지 젊은 감각으로 보정됩니다. 책장이 가득한 서재, 잡동사니가 많은 거실 또는 화려한 무늬 벽지 앞에서 찍은 사진. 이런 배경은 인물보다 공간이 더 눈에 띄게 만들고 보는 이로 하여금 정리가 안 된 복잡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여유롭고 세련된 느낌 대신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으로 연결되죠. 대체법. 깔끔한 벽, 단색 배경 혹은 심플한 구조물이 있는 곳을 활용하세요. 요즘 2030대가 프사에서 많이 활용하는 건 화이트 벽, 작은 화분, 카페의 우드톤 테이블, 심플한 조명 같은 조합입니다. 이처럼 미니멀한 배경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동안 비결이에요. 예전 휴대폰으로 찍은 저화질 사진, 세피아톤, 보정, 오래된 추억 사진 이런 것들은 보는 순간 옛날 감성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물론 감성적인 매력이 있을 수 있지만 카톡 프사라는 현재형 자기소개서에서는 오히려 세대 차이를 드러내는 효과가 큽니다. 대체법. 추억을 보여주고 싶다면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나란히 비교한 콜라주 형식으로 새롭게 편집해 올리거나 최근에 찍은 사진 위에 가볍게 스토리성 텍스트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옛날 감성이 아니라 트렌디한 추억 소환으로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유형을 살펴봤지만 사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무심코 올린 사진이 곧바로 무심한 사람으로 읽힌다는 점이에요. 50대는 사진이 뭐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는 작은 무심함이 금세 센스 부족, 세대 차이, 피곤해 보임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이게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리해 드릴게요. 50대가 프로필 사진에서 젊어 보이려면 딱 3가지 공식만 기억하면 됩니다. 밝음 사진은 무조건 밝아야 합니다. 어두우면 주름이 강조되고 밝으면 피부톤이 환해져 통한 효과가 납니다. 여백 복잡한 배경보다는 단순하고 여백 있는 배경이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인물 중심의 사진일수록 감각 있어 보여요. 컬러 포인트 전체는 심플하되 작은 색 포인트, 빨간 립, 파란 소품, 녹색 화분을 넣으면 센스 있는 사람으로 읽힙니다. 여기서 다시 뷰티로 연결해 볼까요? 피부톤이 환해 보여야 젊어 보이듯 사진 배경도 환해야 합니다. 메이크업이 얼굴의 단점을 보완하듯 배경은 이미지의 단점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세련됨을 주듯 배경의 선택도 디지털 세련미를 보여줍니다. 즉, 프사 배경 선택 또 하나의 뷰티 관리인 셈이에요. 흐릿한 풍경, 단체 사진, 어두운 실내, 복잡한 패턴, 예스러운 사진,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배경. 밝고 단순하며 컬러 포인트가 있는 배경, 젊어 보이게 만드는 배경. 결국 디지털 감각을 뷰티 루틴에 포함시켜야 50대도 나이 들어 보인다. 대신 세련됐다, 감각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 내가 무심코 올려둔 카톡 프사 배경이 사실은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들고 있었구나. 맞습니다. 50대가 되는 순간 피부 관리나 운동만큼 중요한 게 바로 디지털에서 보여지는 자기 이미지예요. 우리는 이제 얼굴 하나만 관리하는 시대가 아니라 온오프라인 이중 이미지 관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뷰티는 더 이상 화장대 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이 물리적인 아름다움을 가꾼다면 프로필 사진과 같은 디지털 이미지는 사회적 아름다움, 즉 타인의 시선 속에서의 나를 가꿉니다. 화장을 하고 나가도 어두운 푸사를 걸어두면 금세 피곤해 보입니다. 반대로 조금 주름이 있어도 밝고 심플한 배경에 푸사를 올리면 감각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사진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시대와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자 곧 동안 이미지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디지털 감각은 곧 젊음으로 읽힌다는 겁니다. 요즘 10대, 20대가 왜 그렇게 감각 있다, 세련됐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꼭 외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디지털 자기 표현 방식이 항상 최신이기 때문이죠. 50대가 조금만 감각을 바꿔도 단순히 멋진 중년을 넘어 여전히 트렌디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피부에 수백만 원짜리 시술을 받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확실한 안티에이징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정리해 드릴게요. 푸사 점검하기. 지금 걸려있는 카톡 푸사를 한번 보세요. 어둡지 않은지, 너무 복잡하지 않은지, 오래된 사진은 아닌지 체크해 보세요. 새로운 배경으로 교체하기. 밝고 심플한 배경을 찾아보세요. 집이라면 화이트 벽 앞, 창가에 자연광 자리. 카페라면 우드톤 테이블이나 깔끔한 조명. 여행지라면 푸른 하늘, 초록 잔디 같은 컬러 대비가 강한 풍경.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3개월에 한 번은 사진을 바꾸세요. 피부 관리를 꾸준히 하듯 푸사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전히 변화를 즐기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50대 카톡 푸사에 어떤 배경을 쓰느냐가 곧 젊음과 세련됨을 결정한다. 피부에 좋은 크림을 바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프로필에서 주는 인상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즉, 푸사 관리도 안티에이징 루틴의 한 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카톡 푸사를 대충 고르지 마세요. 사진 하나가 내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할 수도, 오히려 5살, 10살 젊어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스킨케어는 피부 나이를 줄여주고, 카톡 푸사 관리법은 디지털 나이를 줄여준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진짜 동안 이미지가 완성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50대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단지 그 아름다움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똑같이 보이도록 표현하는 게 필요할 뿐입니다. 카톡 푸사 하나만 바꿔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스스로도 더 젊어진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작은 변화지만 아주 강력한 자기관리의 도구입니다.